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타경 8769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최초 법사 가격의 24%까지 하락한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분석을 해보면 이 물건은 입찰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완료되어 경매 관련 만화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타경 8769호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24%까지 하락이 된 물건이며 재매각 물건으로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2019년 5월 13일에 경락을 받은 사람도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019년 12월 9일에 경락을 받은 사람도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차례나 잔금을 내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니까 원인은 말소 기준권리인 2018년 5월 21일 검단신협의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전입을 한 3명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이 대항력 있는 3명의 임차 보증금을 합하니까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2016년 4월 27일 검단신협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등기를 보니까 2017년 2월 7일에 건물 등기를 하고 2018년 5월 21일에 검단신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2016년 4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6년 4월 11일에 착공을 하여 2017년 1월 19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자, 이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필자가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자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6년 4월 27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건축을 완료하고 이와 같이 임차인 3명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인데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 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등을 종합해 보면은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률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물건의 3명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고 단지 건물에 대한 환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환가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토지와 건물, 제시의 건물로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면은 토지가 61.7%, 건물이 3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이 2억 원에 낙찰이 된다면은 3명의 임차인들은 건물에 대한 금액, 즉 7,660만 원에 대하여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 3명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받지 못한 4억 3,040만 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2억 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6억 3,340만 원에 낙찰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입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최저가가 24%까지 하락하였으므로 반드시 응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분은 2,913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몰치당하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